하겠는데요. 그래, 좋아.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슨 병이래, 뭐 고혈압이래, 당뇨래, 무슨 위암이래. 그러면은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봐요. 이거 왜 치료하세요? 그러면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믿죠. 아, 왜 치료하겠니? 병이 나으려고 치료하죠.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했는데 항상 문제가 없었어. 30대, 40대까지. 근데 50이 되니까 갑자기 작년에 당뇨기가 있다고 그러더니 올해는 당뇨 환자라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원래 당뇨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뿌리를 뽑아야 돼. 완치를 해서 당뇨가 없던 재작년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당뇨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당뇨 환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대신 뭐냐? 당뇨 이제 처방도 잘 받으시고 약이나 주사도 꼬박꼬박 맞으시고 또 식이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체중 조절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을 줄일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고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 나는 그러면은 1년간 휴직하고 정말 운동하고 채식만 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약 꼬박꼬박 먹어서 1년 안에 뿌리를 뽑을 거야. 이렇게 치료 목표를 세워버리면 이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조절이 되거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고 좀 더 합리적인 생활 습관으로 교정하시고 처방을 잘 하시면 당뇨는 조절이 잘 돼요. 이렇게 평생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뿌리 뽑고 그 다음부터는 옛날처럼 살겠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열심히 정말 회사 휴직하고 진짜 운동하고 채식만 하고 했어요. 그래, 이제 1년 했으니까 낫겠지. 그래서 1년 후부터 옛날처럼 살아. 그럼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 선생님이 처방해 준 거 이게 치료제가 아니잖아. 그럼 내가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런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혈압 당뇨가 있으신데 그럼 약 드시냐고 그러니까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안 아픈데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은 완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라는 개념으로,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의 이치에 맞는 건지도 몰라요. 70이 된 사람은 같은 70이 된 친구들보다 조금 건강하면 되지. 70이 됐는데도 자기가 20대를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떻게 되냐면 건강염려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10년 전에 우리 병원에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큰 대기업의 CEO, 외국계 회사의 CEO였는데 이걸 보면은 바디빌더 모델이고 패션 모델도 하셨어요. CEO신데도. 그런데 이제 65세인데 이제 은퇴를 하세요. 그럼 딴 친구들보다 오래 근무하신 건데 그리고 또 가족이었던 그 형제분이 암으로 1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그거 하도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육도 빠지고 그러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병원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병이 아니고 당연한 노화 과정이고 그 환자분 친구분들은 이미 다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당신이 이걸 적응을 못하는 거다. 뭘 다 뒤집어도 병이 안 나와요. 이분은 자기를 환자로 취급할 때까지 병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날 환자 취급 안 해주네. 아무것도 안 해주네. 여기도 안 해주네. 안 해주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개념이 예를 들자면 고혈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가 식이 조절 잘하고 체중 조절 잘했을 때 일시적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약을 안 먹고 옛날식으로 생활해도 고혈압이 없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디스크, 암, 이 모든 질환은 다 관리해 나간다. 라는 개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제는 뭐냐면 그 병을 그냥 뿌리를 뽑아주는 게 치료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사들이 생각하는 치료라는 거는 조절이거든요. 이 사람이 건강한 상태, 정상적인 대사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거지 그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혈압약이 치료제 같으면 두세 달이나 2, 3년 먹으면 나아야죠. 대부분의 경우에 10년 지나면 약이 늘잖아요.
혈압약만 먹다가 당뇨도 먹고 뇌혈관 약도 먹고 뭐 혈액순환 약도 먹고 자꾸 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혈압약은 쉽게 말하면 혈관을 넓혀주는 약이죠.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생활습관 노력을 통해서 약의 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다른 합병증이나 다른 질병이 병발하지 않도록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다소 불편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게 치료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인터넷에 얼마나 많잖아요. 완치라는 개념. 나는 내가 이런 암인데 난 이렇게 해서 완치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물론 희망을 주는 건 좋지만 그게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암이라는 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노력과 또 간절함에 의한 기적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노력은 안 하고 간절함만 갖고 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뭐 위암이 2기야. 그러면 이제 근치적인 수술이, 치료 목적의 수술이 가능하죠.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위에 암이 요만큼 있었는데 요 점만큼 이게 위를 이만큼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고 CT를 찍으면은 담당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수술 잘 됐습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는 어떻게 알아듣느냐. 내지는 알아듣고 싶느냐. 아, 수술이 잘 됐대. 깨끗하대. 내 몸에 이제 암세포는 한 톨도 없어. 나는 완치됐어.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환자나 보호자는. 근데 의사는 차트에 완치라고 쓰지 않아요. 영어로 CR이라고 쓰죠. Complete Remission. 완전히 관해가 됐다. 관해라는 말은 그거죠. 이 수면 밑으로 잠자겠다. 그래서 육안으로나 CT나 여기서 안 보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커야 되죠. CT로 보이려고 해도 어느 정도 커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영상 화질이 좋아도 1mm 이하의 종양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하의 것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완전 간해가 완치라면은 수술하고 나서 CT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예방적으로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자 그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CT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이 암세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이미 임파선이나 혈액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죽여서, 물론 다 죽일 수는 없겠죠. 많이 줄여서, 그죠? 재발할 확률을 낮추고, 재발색을 늦추고, 그런 상태에서 식이 조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맑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조절 잘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그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간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지 수술을 못하는 사람은 완전 간해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이제 항암을 했더니 뭐 무슨 어떤 자기가 노력을 했더니 이게 10cm였는데 두세 달 만에 찍어보니까 이게 4cm 줄었다. 50% 이상 작아진 걸 우리가 부분 간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재반이나 전이 간 사람들은 이제 두세 달 만에 계속 CT를 찍어요. 그래서 두세 달 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작아져도 50% 미만 작아진다든지 커져도 30% 미만으로 커지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안정적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디스크나 치료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치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는 게 목표죠. 그래서 재반이나 전이 된 암 환자의 치료 목표는 안정적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했더니 뭐 30% 이상 원발암이 커졌다든지 새로운 곳에 종양이 보이면 진행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치료 목표를 좀 현명하게, 예를 들어서 고3 학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고3 학생도 선생님이 입시 전략을 짤 때 합리적인 그런 목표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하위 그룹에 있는 친구인데 이 엄마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얘는 무조건 뭐 서울대를 가야 돼. 이렇게 목표를 정해버리면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한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근치적 절제술이라는 건 뭐냐면 치료 목적의 수술이죠. 예를 들자면 자궁경부암이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손이 자궁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입구에 생기죠. 입구에 요만한 게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요것만 떼내면 되는데 수술 어떻게 하냐면 멀쩡한 자궁 다 드러내죠. 그리고 나팔관 다 드러내죠. 난소 다 떼내죠. 거기 눈에 보이는 임파를 다 긁어내죠. 또 벽도 다 물어내요. 그래서 완전 관여를 만들어요. 그럼 CT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또 항암을 해요.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나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어느 정도 뭉쳐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CT에서 1cm로 보이는 종양 안에는 암세포는 15개 이상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1cm였어. 여기 15개가 있었을 거야. 여기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있었겠지. 여기는 1000만 개가 있겠지. 여기는 100만 개가 있겠지. 그래서 기능에 이상이 없는, 생명에 이상이 없는 한 섹션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간암이나 뇌 종양 같은 게 예후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근치적 절제술을 할 수가 없어요. 간에 요만한 종양이 있다고 간을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뇌에 이만한 종양이 있다고 뇌를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암은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1기, 2기는 이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3기 초인 경우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암에 따라서 이 사람 3기 후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선항암이라고 수술 전에 항암을 해서 수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기 후반이었는데 2기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술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완전 간해가 치료의 목표죠. 그런데 근치적 절제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4기 환자라든지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처음부터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당뇨처럼 당신이 집에서 계속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셔야 되고 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 드셔야 되고 암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낫지. 만약에 처음부터 무조건 완치될 수 있어요. 라고 해버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하시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나는 이게 완치될 줄 알았어. 원래 처음 항암 잘 됐잖아요. 처음에 항암하고 찍으니까 반으로 줄었어. 그러면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2번만 하면 완치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당뇨 환자로서의 삶, 고혈압 환자로의 삶, 또 디스크 환자로의 삶, 그죠? 암 환자로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가 모든 걸 원상복구 시키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